점은 도형이다 아니다? 선은, 면은 도형이다 아니다? 도형이다. 도형이다. 초등학교 6학년 그 애들이 수업하는 그 수능까지 이어지는 도형이라는 책이 있거든? 한번 볼까? 여기 보면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저학년은 아예 못해 얘들아. 수학 해가지고 개념편, 이제 뭐 문제편이 따로 있고 심화편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1, 2, 3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도형에 대한 모든 책인데 내가 볼 때에는 도형이 얘가 책이 가장 좋은 것 같아. 해보니까. 그리고 수능까지 이어지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수능은 고3 때 보잖아.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이 얼마나 많이 기본이 돼서 수능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야. 물론 문제 난이도가 초등 수준의 난이도가 이제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핵심 개념이 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다라는 것이고 이게 초등 고학년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 초등이 그냥 5, 6학년 되면은 그냥 다행히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5, 6학년이 풀기에는 조금 까다롭고 심화된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용을 쭉 공부하다 보면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딱 느낀 게 얘는 어떤 애들이 좋냐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좀 심화서까지 잘하는 애들. 최상위 도형 파트도 잘 풀어. 이런 애들이 하면 좋고 아니면 중학교 1학년까지 내가 도형을 좀 배웠다 하는 애들이 풀면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거를 중학교 2학년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에서 중학교 3학년 중에서 저 도형이 너무 어려워요. 1학기는 잘하는데 2학기는 못해요. 이런 애들한테 이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을 전부 다 시켰어. 심화편까지. 그러면은 되게 쉽게 매끄럽게 잘 하면서 기초가 충분히 구멍이 메꿔지면서 그거 하고 났더니 도형 문제가 조금 수월해졌어요. 조금 탄탄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위치관계 있지? 내가 아까 양이 많아서 우리 파트 4, 5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거 하면 좋기는 해. 여기 보면은 형광펜으로 칠해놨지. 뭐라고 나와있니? 점은 위치를 나타내는 도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선도 위치를 나타내고 길이를 나타내는 도형이다. 면도 도형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보통 평면도형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얘가 높이 때 막 쌓아지면 생각해봐. 종이 한 장이 막 쌓아진다라고 생각해봐. 책이 두꺼워지잖아. 입체 도형이 되겠지. 높이를 가지고 부피를 가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면만 평면 도형.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체 도형. 무슨 면체 뭐 이런 거. 그런 게 입체 도형이.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점도 도형이고 선도 도형입니다. 그렇다면 각은 도형일까 아닐까? 각은 도형일까 아닐까? 여기 보니까 똑같이 각은 도형이다라고 나와 있네. 근데 점과 선은 순마클라우드에서 도형이다라는 설명이 없어. 그래서 그냥 기본 어떤 도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기본 요소다, 기본 요소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아까 나와 있던 그 책을 보여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의 기하에 기본적으로 성립되는 점부터 점, 선, 면, 입체 도형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형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면 좋겠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순마노트에 핵심이야. 얘들아 너희 이것만 보고 공부하면 망합니다. 순마노트가 포인트이긴 한데 핵심이야. 요약이야. 그러니까 얘를 외워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얘만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내용 외워야 되는 성질이 나오면 걔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같이 외워야 돼. 어떤 것은 그냥 외워야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어떤 것은 이유를 알고 외워야 되는 것도 있어. 어떤 경우는 1단은 외우는 게 있어. 그럼 2단은요? 나중에 증명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증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단원에서 배워서 그냥 풀고 그러면 공식만 외웁니다. 그럼 이유를 알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네가 중학교 과정을 다 배우고 고등학교 과정 배우면 그걸로 증명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미뤄두자. 이런 거는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그런 거는 선생님이 알려줘야 돼. 얘들아 이거는 나중에 증명할 거니까 일단은 결론을 외우고 하자 이렇게 알려주고 얘는 무조건 외우는 거야. 얘는 이해를 꼭 해야 돼. 이거는 선생님이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은 여기는 각은 알고 있는 게 많다. 그지? 일단은 무조건 기본이다. 한번 볼게. 각을 뭐라고 정의 딱 정했냐 하면 각 뭔지 아는 사람. 각을 뭐라고 해? 여기 뭐라 그랬어? 한 점에서 근. 우리는 이 한 점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 각의 꼭지점. 얘들아 여기 그림 보면 나와 있어. 응. 각의 꼭지점. 우리가 원에서의 중심은 원의 중심이라고 하거든. 왜냐하면 원이라는 것 자체가 한 점으로부터 점 하나를 찍어. 같은 거리에 있는 얘가 반지름이지. 같은 거리에 있는 똑같은 거리에 있어. 그 점들이 무수히 많을 건데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점점점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 한 점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보통 O라고 표현을 하지. 얘를 한 점. 근데 정의를 딱 하고 나면 얘를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불러? 얘를 원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도 한 점에서 그러면 점 하나를 찍어. 그럼 얘가 각의 꼭지점, 각의 중심이라고는 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정했나 봐. 각의 꼭지점에서 두 개의 반직선을 그어. 그럼 이쪽으로 하나, 전 또 이쪽이요. 뭐 그러시든가요. 그럼 이거로 이루어진 도형이래. 그러면 이 두 반직선이 이루는 크기가 있을 거야. 그래서 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이가 아니라 넓이가 아니라 크기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0도겠지 뭐 0도. 그래서 얼마나 벌어졌느냐. 그러면 그 반직선 두 개를 뭐라고 불러요? 걔를 각의 변이라고 불러줘. 그러니까 얘도 이 반직선도 변이라고 하는 거야. 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삼각형 같은 데에서 변 세 개 그러니까 평면도형 뭔가가 이렇게 닫혀있는 그런 그림의 도형에서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아니라고. 이거는 얘들아 삼각형이 아니야. 다각형이 아니야. 왜냐하면 막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뚫려 있으면 안 되고 곡선으로 들어가도 안 돼. 그러니까 다각형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도 또 기준이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변이 아니고요. 얘도 변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삼각형에서도 세 변 얘기해주지만 각에서도 각의 변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 그리고 우리는 각의 크기를 잴 때 이렇게 반직선과 반직선, 각의 변 사이의 각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 스몰 a라고 각을 나타냈는데 얘도 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얘를 부채로 이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했어. 부채는 원하는 만큼 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0도고 만약에 이쪽으로 반직선이 뻗었다. 그럼 얘는 18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더 벌리면요? 그럼 더 벌리면 벌리는 대로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얘도 각이 될 수 있고 얘도 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아까 내가 여기서 말한 초록색 부분과 빨간색 A 부분이 다 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각을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야. 자, 딸은 뒤에 나와 얘들아. 뒤에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나올 때 그냥 같이 연결해서 들으세요. 또 나오면 그냥 두 번 보고 반복하는 거야 계속. 아무 말이 없으면 보통은 작은 각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말이 없으면 작은 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무 말이 없으면 두 개 다여야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큰 각, 얘각, 어떤 작은 각, 둔각 이런 각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냥 각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그러면 이 각이 작은 각이 될 수도 있고 큰 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라든지 문제집에서라든지 선생님 이런 말이 없었는데요. 왜 작은 각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작은 각만 나온 건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깔고 가자고. 아무 말이 없으면 작은 각만 얘기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저기 밑에다가 묻어두고 그냥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걔가 조금 이해가 돼.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해줘야 된다. 얘기해줘야 된다. 각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은 여기 반직선이잖아. 그러면 그 반직선 위에 이렇게 점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를 점이니까 대문자로 A, B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 그리고 나서 각의 꼭지점을 O라고 표현을 해주고 각 AOB 또는 각 BOA 또는 각 O 거기에 크기를 붙여서 아니 문자를 넣어서 각 A도 X면은 각 X도 이렇게 넣어준다고. 중요한 건 이렇게 세 개의 점에 있는 부분을 알파벳으로 쓸 때 여기 있는 것을 여기 뭐라 그랬어? 기호를 쓸 때 각의 꼭지점이 항상 가운데 와야 된다. 순서는 바뀌어도 돼.
그런데 얘는 가운데 오도록 쓴다. 원래는 AOB랑 BOA랑 작은 각, 큰 각을 나타내는 의미야. 그래서 얘를 어디서부터 읽어주느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이란 무엇인지 항상 정해두세요.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각 A, B, C가 있대. 그런데 얘는 스몰 a로 나타냈으니까 체크 좀 해볼게. 각 A, 여기 말하는 거네. 각 B, 여기 말하는 거네. 각 C, 여기 말하는 거네. 얘가 보니까 지금 얘들아 외곽이야, 외곽. 즉 바깥에 있는 각이야. 이거를 대문자 점 A, 점 B, 점 C, 점 D, 점 ABCD를 사용해서 나타내봐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 각 A만 한번 볼게. 여기 있는 거를 나타내니까 얘가 각의 꼭지점이 B야. 그러면 B가 중심에 와야 되겠네. 그러면 각 표시해주고 C, B, A 이렇게 각 써주고 A, B,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같은 의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한편 각 AOB는 AOB 지금 방금 한 거 그리자. 얘는 각 AOB의 크기, 즉 꼭지점을 O 중심으로 OA, 반직선 OA가 OB까지 얼마나 회전했냐. 얘를 이렇게 쓰면 얼마나 회전했냐. 요거 회전한 양을 말합니다. 우리 시계바늘 가듯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요거를 말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각 AOB의 크기는 60도이다. 그래서 회전했으니까 얘를 각도로 표시해서 60도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우리는 수학적인 기호로 이렇게 각도를 표현합니다. 각도 표시할 때 위에 동그라미 요거 안 하면 안 되겠지? 60과 60도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아예 달라.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얘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고 그냥 뭐 선생님 저 60도인데요. 위에 도를 안 붙였어요. 그러면 나 다음부터 도 붙이면 되니까는 맞다고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참고적으로 잠깐 얘기해주자. 나온 김에 180도는 얘는 3.14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있지? 파이. 파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숫자로 따지면 3이 조금 넘는 거야. 그런데 180은 같지가 않지. 왜? 얘는 180은 3의 몇 배인데? 야, 3의 10배가 30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얘보다 어마어마한 배수인데 위에 동그라미 하나 안 붙였다고 얘를 맞게 할 거냐?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잘 붙여서 어디에 각도를 붙여야 하는가, 붙이지 말아야 하는가 예민하게 보고 잘 따져줘야 돼. 디테일하게 봐야 돼. 얘 신경 써주자 이거야. 여기 설명 나왔지? 다시 또 봅니다. 일반적으로 각의 크기는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을 말한다. 여기 있는 부분 있지? 그러니까 얘라고 염두를 해주자 이거야. 만약에 180도보다 더 큰 쪽 있으면 그럼 이제 파란색 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파란색 부분 여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을 해주자 이렇게 한 거야. 원래는 다 설명해줘야 되지만 매번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얘를 암묵적으로 묻어두고 그래서 따로 말하지 않으면 작은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자, 유클리드의 원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기하 원론 각의 크기를 정할 때 직각을 90등분한 것. 자, 이렇게 직각이 있습니다. 직각이 있는데 얘를 90개로 나눴대. 막 쪼개겠지. 막 엄청나게 많이 쪼개겠지. 이렇게. 이것 중에 하나를 뜻하는 새로운 기호로 1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얘가 1도 이렇게 되는 거야. 90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직각이 9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직각은 1도가 90개 모여서 직각이 된 게 아니라 직각을 90개로 나눠가지고 얘를 그 중에 하나를 1도라고 잡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이 1도의 60분의 1을 1분, 그 1분을 또 나눠서 60분의 1을 1초라고 하자. 그리고 1분과 1초는 어떻게 표시해? 그랬더니 위에다가 이 프라임 표시를 하나 붙이고 2 프라임 이렇게 2개 붙이고 해가지고 분과 초를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작은 각도는 지금은 차이가 없지만
지금은 1도가 별 차이가 없지만 얘가 점점 반직선이 커져서 커지면 커질수록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죠? 더 많이 벌어지겠지. 처음보다. 그지? 그러면 지구같이 엄청나게 큰 거 또는 우주에서 얼마나 머니 그 거리가 여기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 거기서 1도가 달라져봐. 어떻게 되겠는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도착하는 곳은 엉뚱한 곳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에 사용할 때에 우리가 이 분초를 쓴다는 얘기야. 실생활에서는 분초를 우리가 쓸 일은 거의 없어. 시계의 분초와는 다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읽어보시고 자, 너희가 30페이지부터는 조금 읽어야 합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이게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내가 아까 90도를 모아서 직각을 만든 게 아니고 직각을 90개로 잘라서 1도를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생각 안 드니? 왜 90개로 잘라? 그치? 100개로 자르지 왜 90개로 잘라? 이런 생각 안 드니? 나만 드니?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 얘들아. 근데 아무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냥 아니 우리가 1, 10, 100 이렇게 10의 거듭제곱꼴로 딱 나눠 떨어지면 되게 좋은데 왜 직각을 100개로 나누지? 하필 90개로 나눠가지고 왜 이 애매모호한 걸 이렇게 하지? 그리고 나서 아까 분초 말한 것처럼 왜 얘를 또 60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분이라고 그러고 분을 60개로 나눠서 또 그 중에 하나를 초라고 하지? 왜 이건 90개로 나누고 왜 이건 60개로 날라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런 숫자로 막 이게 생각이 들었었다고. 그런데 나도 이 설명을 한번 딱 듣고 나서 이해를 한 거야. 옛날에 여기 설명 나와 있는데 바빌로니아 사람 바빌로니아 사람 그러니까 옛날 진짜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고대 바빌로니아야. 여기 옛날이라고 나왔는데 옛날에 맨날 강이 범람하고 막 이런 시절에 주로 하는 게 뭐였니? 농사 짓는 거지, 농사. 가장 쉬우니까. 그치? 열매 심고 씨앗 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해는 되게 많이 수확을 하고 어느 해는 수확을 덜 하는데 피해를 보고 막 이러는데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가뭄이 있는지 이 기후를 알면 되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기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기후가 좋게 해달라고 막 신한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막 동물들한테 아니면 어떤 자연한테 우리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막 기원을 한단 말이야. 비가 오게 하소서 햇빛이 잘 들게 하소서 막 그런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천문학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돼.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천문학이란 날씨를 주관하고 우리의 어떤 농사에 관여하는 직접적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해가 언제 지나가느냐. 언제는 낮이 길고 언제는 밤이 길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태양의 영향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제 지구가 어떻게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터득하면서 황도라는 것을 연구하게 돼. 황도는 뭐냐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맨날 조사를 하다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360일 정도가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을 365일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기술로 360일을 이렇게 결론 내린 거는 대단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때의 기준이 태양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게 360일이야. 비가 와서 강이 범람하지. 360일이 되면은 또 범람하기 시작할 거야. 요때쯤 되면은 이제 날씨가 추워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절의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는 걸 알아내.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동그라미, 원, 얘가 360이라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360이야. 그렇다면 그거의 절반은 어떻게 되지? 절반은? 그러면 360을 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얘는 180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똑바로 또 반으로 띵 나눠보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곧게 서 있는 땅을 사람이 곧게 서 있잖아, 딛고. 그러니까 곧게 딱 90도가 되는 그거를 갖다가 직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올바른 각, 똑바른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똑바로 사람들이 서 있잖아. 똑바른 각. 올바른.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올바른이라는 똑바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right이라는 글자를 써서 right angl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우리는 직각이라고 해서 각 R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 말 그대로 right angle이니까. 오른쪽 각. 이게 아니다잉. 그래서 얘를 갖다가 180을 반으로 나누다 보니까는 9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각을 90도로 나눴다 그렇게 되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를 1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가 되니? 그렇게 돼서 한 바퀴는 360 이렇게 되기도 한다. 또 여러 가지로 막 나뉘기도 해.
여기다가 뭐 정육각형을 넣으면은 정육각형의 완전한 삼각형이 6개가 딱 들어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딱 요 정도만 알아두면 왜 1도가 나왔는지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 가장 또 중요한 거. 각은 왜 반직선으로 만들어요? 그냥 선분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각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나요? 왜 꼭 반직선으로 표시를 하죠? 아무 표시가 없지만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 여기다가 O. 그럼 얘가 반직선이란 뜻이야. 화살표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이 뜻이란 말이야. 왜 그렇게 되냐면 반직선은 우리 배웠지? 직선, 반직선, 선분할 때 배웠잖아. 한쪽으로 계속 뻗어나가잖아. 그치? 끝이 없이 뻗어나가잖아. 한쪽은 멈춰있고 고정이고 한쪽은 뻗어나가잖아. 그럼 길이가 있니 없니? 길이 측정 불가. 선분만 길이 측정 가능이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선분으로 해놓으면 선분은 길이가 있어. 그러니까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어때? 다른 거야. 그래서 저는 각 AO, BO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가 이제 각도기로 쟀더니 얘가 만약에 40도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40도야. 그런데 얘가 또 저는요 COD요. 각 COD예요. 그러면 얘도 40도겠지. 그런데 얘가 각의 크기가 같잖아. 근데 얘는 같다고 할 수가 없어. 왜? 다른 알파벳을 넣어서 선분의 길이로 표현까지 같이 해줬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 나지?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선분을 각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거의 크기가 같은 각인데 40도, 40도 그런데 근데 다른 각이래. 그럼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벌어진 정도는 같은데 얘를 같다라고 각을 표시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이러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야, 너 계속 늘어나. 너도 계속 늘어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를 재든 어떠니? 어디를 재든 그러면 똑같이 얘도 4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가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다르지. 얘가 길고 얘는 짧지. 응. 그런데 각도로 봤을 때에는 얘가 같이 40도가 되는 거야. 같은 각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반직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은 이 두 사이에 이 길이로서 각을 재는 게 아니야. 얼마나 벌어졌냐. 각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두 변이 만나서 이룬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든 상관하지 않는 반직선으로 각을 얘기해보자라는 거지. 그치? 각을 왜 반직선으로 해요? 거의 이런 내용은 다른 책에 나와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가면 좋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야 얘들아.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뭐야? 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이해해보자라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희 이거 누가 몰라.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워서 알고 있는데. 평각, 평평하잖아. 평지. 그치? 그 평이야. 그래서 평평한 각 180도. 360을 반으로 똑바로 딱 자르는 거지. 지평선처럼. 우리 수면처럼, 해수면처럼. 그러니까 그게 180도. 그걸 또 반으로 딱 자르면 우리 수직이잖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직각이라는 표시는, 다른 거는 이렇게 아무리 직각처럼 보여도 이렇게 해주면은 얘 직각 아니야. 90도처럼 보인다고 해서 얘를 직각이라고 하면 그건 초등학교 수준이야. 그래서 얘가 89.9도일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삐딱하게 된다고 해도 직각 표시를 해주면 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준 거지 얘는 직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처럼 그려줄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할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입체도형 그리려면 이렇게 평평한 종이 한 장에 2차에다가 3차 입체도형을 쑤셔 넣어주려면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도형을 찌그러뜨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직각 표시해주면 얘는 직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직각은 항상 이런 기역자 모양, 얘로 표현을 해줘야 직각이다. 해주면 직각이다. 요거를 알고 가세요. 자,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거 예리하다 그래서 벌써 찔리면 뾰족할 것 같잖아. 그래서 얘는 얘가. 그 다음에 둔하다 그래서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것을 둔각이라고 해줍니다. 모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얘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얘를 알아두면 되겠지? 너무나 당연한 0도는 90도는 180도는 0도는 각의 이름을 특별히 뭐라고 붙이지 않았지? 이제 없다 이거지. 각이 없다. 크기가 없다. 그래서 얘는 얘가 둔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두면 된다는 거야. 밑에 문제 풀었지? 여기서 이상한 거 있네 없니? 이상한 거. 있어? 없지? 그냥 얘는 넘어갈게. 너무나 쉬워서 그냥 넘어갈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 얘들아 내가 깜짝 놀랐어. 선생님은 애들을 많이 가르쳐 보면서 그냥 보통 아이들은 유제 6번, 유제 7번을 다 푼다고. 그런데 7번을 못 푸는 애가 생각보다 많은 거야.
너희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얘를 왜 못 풀어 그랬는데 1-1을 못해서 못 풀어. 얘를 식으로 세워야 되겠지. 180 빼기 130은 x. 그지? 그지? 아니면 얘는 90이지만 180으로 계산해도 되고 빼기 90 빼기 64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아니면 그냥 90에서 64 빼면 x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어려움 없지? 빼면 됩니다. 빼면 됩니다. 그런데 얘 식을 풀 때 130 더하기 x는 180 이렇게 했더니 이걸 못 푸는 거야. 이렇게 하면 푸는데 이렇게 하면은 못 푸는 거야. 왜 그래? 1-1 1차원 정식 푸는 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못 풉니다. 정말로 못 풀어 얘들아. 그래서 내가 충격을 먹어서 혹시라도 못 풀면은 1-1을 공부해야 된다. 너희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주의사항. 내가 이제 6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7번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 답이 얼마니? 50도지. 그럼 x에다가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그지?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왜요? 50 아니에요? 얘는 50도라고 써야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얘도 얼마야? 90에서 64를 빼면 얼마니? 26이니? 그럼 얘도 26도라고 써야 됩니다. 답을 볼까? 정말로 도 나와있지. 그럼 애들이 그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시험 문제 풀 때 덤벙거리는 애들, 덤벙병이라고 쌤이 얘기해. 되게 고치기 힘든 난치병, 덤벙병. 여기 x를 가만히 보면 x에 각도 표시가 없어. 그럼 만약에 그 각도 표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가 틀리고 얘가 답이야.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 x도라고 써 있으면 x는 50인 거고 얘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x는 그랬으면은 50도라고 써주는 게 얘가 답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해됐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무슨 말이야? 문제 풀면서 자기가 디테일하게 보란 얘기야. 본인이 잘 보세요. 이게 think math,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think가 아니야. 생각하고 알아봅시다 이거야. 그리고 얘들아 일단 얘는 외우세요. 뭐를요? 이거를요. 요거 알아두세요. 뭐가? 시침은 1분 동안 0.5도를 회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이해하고 외워야 되거든? 근데 애들이 이해는 하는데 안 외워서 문제 풀 때에 시계만 나오면 다 힘들어요. 시계만 나오면. 참고로 중요한 건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시계 각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고등학교에도 출제가 되거든. 정석에 나오거든. 근데 거기서는 그 초가 어마무시한 65분에 135초 막 이러던가?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는 초가 어마무시한 그냥 가분수가 나와버려. 대분수를 안 쓰니까 가분수가 나와버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니까는 몇 분, 몇 초 이렇게 나오는데 몇 분, 몇십 분에 몇백 초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래서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즉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못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그러는지는 이해하겠지만 시침이 1분에 0.5도 돈다, 간다. 이거 알아두시고 분침은 1분 동안 얼만큼 6도 돈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를 분으로 바꿀 수 있느냐, 분을 초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 초를 분, 시간을 분, 얘도 왔다 갔다. 이거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단위 변산을 못하면 얘들아 초등학교 때 단위 변산을 배우고 끝내버리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단위 환산을 잘 못해요. 그런 애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이 문제가 나올 때 미친 듯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집중하고 고민을 하고 일단 이거를 해야 돼.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시침이 이동하는 거는 이제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시침이 이동하는 거는 보통 몇 분 이동했을 때 얼마큼 가느냐 해가지고 1분을 기준으로 많이 해. 몇 시간 몇 분 가느냐 그러면은 시침이요 얘가요 5분 갖고 아니 2시간 갖고요 3시간 갖고요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보통 몇 시와 몇 분 사이에 뭐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겹쳐지는 그 시간은 몇 분 몇 초인가. 그럴 때 시침은 몇 도 이동했는가? 분침은 몇 도 이동했는가? 시침이 이동한 각도, 분침이 이동한 각도 각각 구해서 더하시오. 뭐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분침으로 단위로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1분에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기준으로 알아주자고. 그래서 요 두 개는 무조건 외우세요. 자, 보겠습니다. 분침부터 쉬운 거부터.
자, 가만히 보니까 1시간은 60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분으로 갈 때에는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60을 하고요. 분을 시간으로 갈 때에는 분을 시간으로 갈 때에는 60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60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1시간에 60분 동안 얘는 한 바퀴를 휙 회전하잖아. 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생각해봐. 시계 보면서. 자, 봐봐. 1시간 동안에 1시에서 2시가 될 때 분이 몇 번 돌아? 60번 돌지? 그지? 그지? 요거 생각하세요. 그러면 1분에는 360 나누기 60 하니까는 얘는 6도를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니? 1시간에 360도 회전하니까 1분에는 6도가 갑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지? 이상한 거 있어 없어? 또 시침 봅시다. 시침은 12시간 동안 360도 회전한대.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의 물론 1부터 시작해갖고서는 24로 끝나는 시계도 있어. 그러면 얘는 한 바퀴가 돌면 하루가 가는 거거든. 그래서 13시, 14시, 20시, 21시 이렇게 나와 있는 시계도 있는데 걔는 약간 특수한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시계가 이 시계잖아. 그러면 얘는 하루에 2번을 돌면 그러면 하루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12시간에 360도를 회전합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에 360 나누기 11을 하면은 30도 회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30도를 회전하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니? 1시간 동안 30도 회전합니다. 얘 봐봐 얘들아 시간이. 그러면 얘가 90도인데 이거 3개로 나눴으니까 여기 있는 각도는 30도씩. 맞지? 그러면 1시간 동안 30도 회전하기 때문에 1분 동안에는 얘를 60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0.5도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침은 1분에 0.5도, 분침은 1분에 6도 회전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밑에 거 이제 이거 문제는 빼. 이해 안 되는 사람. 괜찮아? 괜찮아?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자. 시작. 시침이 0.5도. 그럼 분침은? 6도요. 분침은 6도. 맞아? 그러면 얘가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체크를 해놓을 테니까 보세요. 얘가 시침이 조금 이쪽으로 4시에서 조금 이쪽으로 간 상태야. 얼만큼? 시침의 이동이야. 시침이 10분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시침이 10분에 몇 도 이동하겠니? 보아, 몇 도 이동해? 1분에 몇 도 이동한다 네. 그랬어? 1분 아까 6도. 시침, 너 뭐하니 지금? 정신 차려? 보아야 정신 차려. 시침이 1분에 몇 도 이동해? 아, 시침 0.5. 분침 6도. 아, 분침은 안 물어봤어 아직. 그러니까 분침이 10분만큼 갔으니까 시침도 움직였을 거 아니야. 지금 시침의 각도부터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시침은 10분 동안 몇 도 움직여? 5도. 5도. 맞아? 그러면 네. 4자에 있던 게 4시니까 4자에 있던 시침이 10분만큼 이동하면은 그러면 시침의 각도는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이 각도는 얼마겠어? 65. 응? 시침이 가리키고 있는 그 기준을 12자로 볼 때 시침이 4시보다는 조금 5시 쪽을 향해서 움직였단 말이야. 얼마큼? 5도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10분 지났으니까? 그러면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0으로 자꾸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면 시침 12자부터 4자 조금 지나는 부분까지 시침이 이루는 부분까지 이 각도는 몇 도야? 65. 65? 아니요. 65? 너 106번 어떻게 풀었니? 그건 좀 이따 질문하자. 지우야 봐봐. 그러면 시침이 이루는 각도 지금 얼마니? 지금 시침이 이루는 각도에서 분침이 이루는 각도를 빼주면 그러면 정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시침이 이루는 각도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파란색 각도 얼마야? 현재 각도가 125도예요. 125도. 125도.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숫자 한 칸이 몇 도라 그랬니?
30도라고 그랬지. 생각해봐. 야, 한 바퀴 도는 게 360이잖아. 그거를 12개로 12시간으로 나눴잖아. 숫자 11로 나눴잖아. 그러면 숫자 하나가 30 아니야? 그러니까 1시부터 3시까지가 30도, 30도, 30도에서 90도 아니야. 눈으로 봐도 1시부터 3시까지는 90도인데 4시까지 갔으니까는 거기까지가 120이고 120에서 10분 더 갔으니까는 5도 추가되면 125도가 되지. 그지? 빨간색은 몇 도니? 분침이 이루는 각도 얘기하면 되겠지. 빨간 걸 내주자. 분침이 이루는 각도. 여기 몇 도야? 1분의 분침은 몇 도더라? 지우야 몇 도더라? 1분의 6도요. 6도. 그러니까 얘는 몇 도야? 10분 돌았으니까 60도요. 60도. 모르면 비례식 세워도 되고 아니면 10이니까 얘가 2칸 갔으니까 30, 30에서 60도 해도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야? 125에서 60 빼는 거지. 그러니까 65도 나오고 답은 65도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그지? 지우 이해됐어? 보안이 이해됐어? 응. 넘어갑니다. 자, 106번 하나 더 봅니다. 106번. 106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계가 6시 45분을 가리키고 있대. 그러면 이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서 작은 거의 각 여기 구하라는 거지. 여기 구하라는 거. 그러면 얘가 가만히 보면 얘는 처음에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 하면 6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얘도 분침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동안 시침도 여기서 요만큼 간 거야. 아니 시계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더 큰 각이 어떤 거냐면은 분의 각도야. 이제 얘 색깔을 조금 입혀볼게. 분의 각도니까 빨간색 했으니까 다른 색 하자. 초록색에서. 야. 이거. 초록색에서 뭐를 빼야 돼?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빼야 돼. 아이고. 미안. 화면 위에 서 있어서 화면이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되네. 이런 걸 빼야 돼. 그러면 빨간색 부분에 각도가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뭐에서 뭘 빼야 돼? 분침의 각도에서. 뭘 빼? 시침의 각도. 아까는 어떻게 뺐니? 시침의 각도에서 분침의 각도를 뺐지. 왜요? 아니 12를 기준으로 더 많이 가 있는 게 시침이고 더 조금 가 있는 게 분침이잖아. 그러니까 많이 간 거에서 조금 간 거를 빼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 거고 이번 문제에서는 더 많이 가 있는 게 어떤 거야? 분침이 더 많이 가 있고 시침이 더 조금 가 있으니까 분침에서 시침을 빼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분침 각도는 얼마니? 분침 각도. 그치? 보아야, 분침 각도는 얼마야? 지금 6시 45분이래. 45분의 각도는 얼마입니까? 270. 그렇지, 270도. 왜? 야, 30개가 9개 있어. 3, 9, 27.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360에서 거꾸로 90을 빼도 되고. 그치? 아니면 얘가 45분이니까 분은 1도에 6도 간다, 아니 1분에 6도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둘이 곱해도 얘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지우야, 시침 각도가 얼마니? 시침 각도. 이게 중요하지. 시침 각도 어떻게 계산할 거야? 시침 각도가 180하고 2와 45요. 2분의 45요. 2분의 45. 좋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되겠지? 예. 2분의 45는 어디서 나왔니? 45분 관계 음. 시침의 각도요. 자, 시침은 1분의 0.5도를 움직인다고 했어. 그럼 얘가 얼마가 들어가? 45분은 어떻게 돼야 돼? 0.5 곱하기 45.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지? 0.5 곱하기 45는 얘는 0.5는 2분의 1 맞니? 안 맞니? 얘는 그냥 보통 이렇게 해서 그냥 곱해서 쓰는데 얘는
분수로 고친 것 같아. 얘는 10분의 5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고 곱하기 45에서 2분의 45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소수로 쓰든 분수로 쓰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얘를 계산한 거를 빼주면 되겠지. 이해되니? 자, 보아야 180 왜 더했어? 반대쪽에 이렇게 180도. 아, 반대쪽이 180도니까? 맞아? 뭔가 알고 있는데 표현이 좀 그래. 다시 한번. 보아야 잘 표현해봐. 맞는 말인데 표현이 좀 그래. 반대쪽에 뭐가 있는데? 네. 자신있게 말해. 틀리면 어때? 네가 이 말을 하면, 잠깐만. 네가 이 말을 하면, 그래서 정답을 맞추면, 너는 이 문제를 앞으로 자신있게 풀어낼 거야. 얘기해봐. 1시간 30분 내인데 6시간이니까 30 곱하기 6해서 180. 맞아. 정답이야. 무슨 얘기냐면, 지우도 이렇게 계산을 했을 거야. 얘가 주황색만큼 갔잖아, 지금. 그럼 얘가 일단 6시까지 가고, 그 다음에 45분만큼 이동했으니까, 6시까지 간 거 먼저 계산하면은 6, 38, 30도가 6개니까 180도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얘는 45분 동안 시침이 이동한 각도야. 그래서 얘를 6시간 45분 이거를 잘라서 계산한 다음에 둘이 합쳐준 거야. 그래서 그래. 의외로 이게 180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알 것 같지만 못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180도 왜 그런지 꼭 기억을 해둬라. 그래서 얘는 아까 67.5도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얘는 다 맞췄어.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해됐지? 이거 이해됐니? 어때? 괜찮아? 그래서 시간 계산하는 거는 이렇고 밑에 상단위도 문제 나와 있는데 중하고 거의 비슷해. 얘는 상이라고 볼 수도 없어. 그냥 비슷합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막곡지각이다. 막곡지각의 단어가 뭔지 이제 좀 알고 그 막곡지각의 특성, 개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보자 이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까다로워집니다. 핵심에 있는 거 전부 알아야 되고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늘 숙제로 핵심 노트 나갈 거야. 배운 거 항상 핵심 노트 정리해서 내는 거 그냥 자동 숙제거든. 그러니까 오늘 진도 나간 부분까지 내용 핵심 딱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정리한 핵심 내용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서는 순만 노트라고 해가지고 핵심 내용을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 그럼 내가 약간 헛다리 짚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막곡지각 용어부터 보면은 자, 막곡지각이란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두 각. 그러면 교각이 뭐예요? 이렇게 된다고. 교각이 뭐예요? 교각을 또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직선이어야 돼. 선생님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직선이 아닌 건 안 됩니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몇 개가? 두 개의 직선이. 선생님 이렇게 직선 하나, 직선 둘, 직선 셋, 직선 넷, 직선 네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두 개여야 됩니다. 두 개. 그래서 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 생기는 각이 네 개가 생기는데 그때 이 네 개의 각을 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각 A, B, C, D 이렇게 이제 체크를 했으니까 걔를 보고 기호를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는 각을 딱 봐봐 얘들아. 똑같은 색깔로 표시해준 게 있을 거야. 마주보는 거. 걔가 서로 막곡지각이야. 그래서 막곡지각은 반드시 존재하고 얘가 쌍으로 존재하고 크기가 같다. 그래서 얘가 한 쌍, 두 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를 한 쌍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서로 마주보는 각 얘와 얘를 서로 막곡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만나면 네 개의 교각이 생기고 만나서 생기는 각 네 개가 생기고 막곡지각은 두 쌍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직선이 세 개가 만났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면 그러면 이때에는 각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빨간 각, 초록각 이게 한 쌍이야 얘들아. 파란색 각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 그럼 어떤 애가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요 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까만 각 이렇게 그러네 얘도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각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각의 크기가 있지 이렇게. 그러면 또 다른 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것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얘와 얘가 이렇게 그러면 또 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니? 만순 색깔이 뭐가 있니? 없니?
보라색, 보라색. 그럼 얘가, 야, 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이렇게. 그러면 모두 다 여러 개가 나오지. 그래서 마주보고, 이거. 잠깐만. 모두 다 써줍시다. 6쌍이 나옵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 6쌍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막곡지각이 작은 것끼리 하나씩 각 하나 얘도 되고 각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각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6쌍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야 선 두 개일 때에는 되게 심플하더니 하나만 늘어나도 되게 쌍이 많아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각이 엄청 많아지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4개의 직선이 되면은 그럼 얘는 몇 개야? 혹시 2배에서 12쌍일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얘도 이제 규칙을 갖고 늘어나기 때문에 요 뒤에 나오고 일단 얘가 개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훨씬. 자, 마주보고만 있으면 모두 막국지각일까? 2개의 직선이 만나야지 이렇게 되면은 교각은 생기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지? 이럴 때는 마주보는 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각은 막곡지각이 없습니다. 평각 뭔지 알지? 180도. 얘는 평각도 서로 다른 직선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교각이 아니기 때문에 평각도 없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소위 만나는 서로 다른 두 개가 이렇게 직선으로 만날 때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막곡지각은 서로 크기가 무조건 똑같습니다. 얘가 왜 그런지를 증명을 해놓은 거야. 이 박스가 지금 뭐냐면 그림을 그려놨어. 이렇게 평평하게 모양을 딱 잡아놓고 일단 얘는 아직은 같다는 것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각이 A랑 C랑 같지만 같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각 4개가 있어. 그러니까 색깔도 다르게 해줬고 A, B, C, D 각도를 다르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직선이니까 얘가 180도구나 이거는 알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각 A와 B도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A 플러스 B는 180도야 이거를 하나 해줍니다. 그치? 그 다음에 또 뭘 해주냐면 얘도 M도 직선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도 180도 아니야? 맞아. 얘도 180도야. 그러면 각 B와 각 C를 더하면 얘도 180도야. 그래서 얘를 하나를 해줍니다. 그런데 위에 식과 아래 식의 공통이 가만히 보니까 B 똑같이 들어있다. 그러면 B는 A 넘어가. 그래서 B 어디 갔어? 내가 해주겠습니다. 각 B는 180 마이너스 각 A. 요렇게. 그지? 이렇게. 밑에 거, 각 B는 180 마이너스 각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좌변끼리 각 B가 같기 때문에 우변끼리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0 마이너스 각 A는 180 마이너스 각 C와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A와 C를 바꾸고 양변에 180씩 없애면, 그럼 해줄까? 그러면 각 A와 각 C가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결론이야. 그지? 그래서 B를 같이 해가지고 2항에서 계산을 해줬어. 만약에 그게 싫으면 얘를 갖다가 나는요. 여기는 A가 뭔지 설명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각 B를 옮겨. 그러면 180 마이너스 각 B는 각 C를 남겨두고 얘를 옮겨. 그럼 180 마이너스 각 B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우변 같죠? 그럼 좌변도 같아요. 그래서 얘가 같습니다. 라고 증명을 해도 돼. 증명은 얘도 맞고 선생님이 해준 것처럼 이렇게 해도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이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왜? 보통 하나의 문자에 같은 것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얘를 볼 거기 때문이지. 그래서 책에 있는 거는 식이 더 간결해. 여기 있는 거는 더 많이 풀어야 되고 얘는 그냥 비교만 하니까는 심플해. 간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간단한 풀이법대로 책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 하지 않고 둘 다 계산해도 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대부분 또 이 증명 없이 막곡지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로 50이지? 50이야. 180에서 50 빼면 130이야. X, Y의 각도 없네? 그러면 여기에 각도 이렇게 넣어줬어. 이거 주의해. 이러고 넘어갈 거지. 그 다음에 얘도 못 푼 애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 1-1 못 푼 애들 못 푼다 그랬지? 똑같아. 무슨 얘기야? 2X랑 3X-20이랑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시고 20은 3x-2x랑 같습니다. x가 20도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x는 20도. 그럼 x가 20도인 거 알았으니까 얘는 40도.
그러면 180에서 40 빼면은 얘는 140도.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XY 구하는 거. 요거까지 이해됐지? 괜찮니? 어렵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거.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 막곡지각은 6쌍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를 일일이 다 해주나요? 처음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규칙을 발견할 때까지는 일일이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말로 스몰 ABC 각도를 1, 2, 3 이렇게 6가지 컬러를 써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 각이 하나로 이루어진 막곡지각은 3쌍이 있고요. 우리 아까 했던 거지. 그 다음에 각 2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보는 거지. 각을. 이 각 하나랑 이 각이랑 막곡지각이야. 이렇게. 그러면 2개로 이루어진 각이 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6개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규칙은 간단하다. 이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면 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생각을 한번 해봐봐. 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직선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2개만 선택하면 그러면 각이 생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하세요. 내가 똑같은 걸 그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1번 선, 2번 선, 3번 선이라고 할게. 그치? 그러면 3개 중에서 나 1번하고 3번 선택할 거야. 그러면 1번과 3번만 색깔 있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1번과 3번만. 좀 더 진한 걸로 해볼까? 1번과 3번. 그럼 이때 생기는 각은 작은 각, 큰 각. 이렇게 2개 생기는 거 맞니? 그치? 이럴 때 2개 생기지. 됐지? 그 다음에 또 바꿔. 나는 1번과 2번으로 할까? 이렇게. 그러면 1번과 2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작은 각, 한 각으로 이루어진 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나 여기 큰 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또 뭐가 나와? 2개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니? 그러면 각각이 선택하면 각이 2개씩 나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거 생각해 볼래? 1번과 3번, 2번이면 2번과 3번. 이해돼? 2번과 3번. 그럼 얘도 2개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3개에서요,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1번과 3번, 1번과 2번, 2번과 3번.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얘가 6개가 되고, 그런데 무조건 선택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1번과 3번, 1번과 2번, 2번과 3번, 2번과 1번, 3번과 1번, 3번과 2번. 이렇게 6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 그럼 이 6가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3 곱하기 2야. 얘는 경우의 수 할 때 조금 알아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선생님 얘는요. 1번과 3번은요. 3번과 1번하고 똑같지 않나요? 1번과 3번은요. 3번과 1번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렇지. 그럼 어떡하지? 얘 지워. 그럼 1번, 2번도 2번, 1번하고 똑같지 않나요? 지워. 3번, 2번이나 2번, 3번, 지워. 그럼 뭐예요? 반토막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나눠줍니다. 2를 나눠줍니다. 자, 내가 방금 뭘 설명했냐면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이 방법이 3 곱하기 2야. 그러면 만약에 선이 4개면요.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얘가 4 곱하기 3이야. 이 공식이 나중에 확률 통계 배울 때 확률에서 이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똑같은 게 2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2로 나눠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4개 중에 2개면 얘를 선생님 그러면 n개 중에 2개 선택하면요. 그러면 이 공식이 n으로 시작해. n으로 시작해서 곱하기 뭐냐면 하나를 빼. 그리고 똑같은 게 2개로 들어가서 얘가 2로 됩니다. 나중에 조합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증명을 하게 돼. 지금은 일일이 넣어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밖에 보여줄 수 없어.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 나오냐면 n개의 직선에서 2개의 직선을 선택하는 방법은 얘야. 이렇게 나와. 공식이.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 직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뭐 5개, 6개, 7개, 8개, 그럼 10개의 직선에서 만들어낸 막곡지각의 개수는 몇 쌍인가 못 구해. 왜냐하면 10 곱하기 9 나누기 2, 45가지야. 45가지를 이렇게 일일이 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 하다가 포기해. 그림 그리기도 까다롭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다? 공식으로 빠르게 풀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얘도 공식을 지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공식이거든. 공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규칙을 이용해서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직선을 선택하는 방법수 얘다. 그 다음에 막곡지각의 쌍수는 얘가 아까 말한 대로 얘가 방법을 선택하는 게 한 가지, 아까 3가지였지. 경우의 수가 봐봐. 한 가지 경우, 2가지 경우, 3가지 경우 그러면 곱하기 2가 된다고. 2배씩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곱하기 2를 해서 얘가 6쌍이 나왔던 거야. 얘가 경우의 수고 얘가 1, 3, 2, 3, 1, 3, 2, 3, 1, 2 이렇게. 한 가지, 2가지, 3가지. 근데 이때에 2가지, 이때에 2가지, 이때에 2가지 해주니까는 3 곱하기 2가 된 거지. 3 곱하기 2. 이해된 거니? 3가지가 각각 2가지씩 나온다. 그래서 모두 다 6쌍 이렇게 되는 거야. 얘 합하면 6쌍이지? 그러면 4일 때도 일일이 해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곱하기 2를 하니까 얘가 나온다. n-1쌍이 나온다. 그래서 직선 2개를 선택하는 방법수는 얘가 공식이고 그 다음에 막곡지각이 몇 쌍이냐 이거 나오는 것은 이 쌍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 결론. 막곡지각이 몇 쌍인지 구할 때에는 얘 공식을 써주는 게 끝이다. 이해됐니? 그래서 얘 공식을 암기하세요. 이해하고 암기하세요.